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샵은 늘 아늑하고 향긋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며칠 전 방문했던 낯선 남자 손님 이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옅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 제대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손톱 관리를 좀 받고 싶어서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평소 남자 손님은 거의 없었기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는 이것저것 질문도 많았다. 이 동네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가요? 혹시 근처에 저렴한 식당 같은 곳은 없나요? 얼마 전 지방에서 이사를 왔고 이 동네에 산지 얼마 안 됐다고 그는 말했다. 관리를 시작하려는데 그가 갑자기 친한 척하며 말을 건넸다. 원장님은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남이라고 합니다, 손님. 그는 내 이름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 보여서요. 제가 지방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원장님처럼 좋은 분이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그의 적극적인 태도에 나는 속으로 당황했다. 친하게 지냈자니 어색하게 웃으며 저는 일이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취미랄 게 딱히 없어요 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성격은 어떠세요? 저는 좀 내성적인 편인데 그래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원장님 혹시 술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 동네에 술 친구가 없어서 친해지면 너무 좋겠는데.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서비스직의 웃음을 한껏 장착하며 말했다. 그럼요. 이런 것도 인연인데 친해지면 너무 좋죠. 라고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적당히 둘러대고 이 관리만 빨리 끝내서 집에 보내버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친근한 태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더라면 그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관리가 끝나고 결제를 할 때 그는 카드를 꺼내지 않고 계좌이체를 부탁했다.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는데 그의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쉽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김혜길? 어딘가 어색하고 낯선 느낌의 이름. 다행히 샵과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로 매우 가까웠다. 평소 늦은 시간 퇴근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였다. 며칠 뒤 습관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문득 혹시 동네에 성범죄자는 없을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섬뜩한 기분을 느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성범죄자 알림이를 검색하고 동네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다. 무심코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던 그때 어디선가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혜길. 심장이 멈춘 듯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아는 그 남자의 얼굴이, 그리고 그 아래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성폭행. 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미성년자를 2명이나?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그 남자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저 왜소하고 어색했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겨진 본성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고 그 안에는 섬뜩하고 매서운 기운이 숨어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밀폐된 공간에서 한참을 이야기 나눴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름 끼쳤다. 그의 손톱을 만지고 그의 피부를 스치며 나눈 대화들. 그 순간들이 모두 악몽처럼 느껴졌다. 관리 내내 그의 손을 잡고 있었던 내 손이 더럽혀진 것만 같아 무의식적으로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의 왜소한 체격도 이제는 약함이 아니라 타인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한 교묘한 전략처럼 느껴졌다. 나는 문득 관리 도중 그의 바짓단 아래로 살짝 보였던 무언가를 떠올렸다. 당시에는 단순히 두꺼운 양말이나 바지 안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 생각하니 그것은 발목에 채워진 전자발찌였다. 그것을 교묘하게 숨기려 했다는 점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행동처럼 느껴져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더 소름 끼쳤던 건 고객 정보를 등록하느라 저장해둔 그의 전화번호였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 프로필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활짝 웃는 그녀의 모습은 그가 내 샵에 왔을 때 보여줬던 어색한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아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에 겨워 웃는 표정일 것이다. 이 남자는 저렇게나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성년자 2명에게 끔찍한 상처를 줬다고? 내 머릿속에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움과 함께 기괴하고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밝게 빛나는 눈동자와 맑은 웃음. 그 속에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어두운 과거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이 남자의 과거를 알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걸까?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녀의 행복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태로운 것일까? 언젠가 그 남자의 진실을 알게 되는 날 그녀의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그녀의 행복이 한없이 위태로워 보여 알 수 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만약 저 여자가 내 친구라면, 내 동생이라면 나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 혼자 고민하며 끙끙 앓다가 문득 소름이 돋았다. 나는 왜 알지도 못하는 남자의 여자친구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 그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성범죄자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복해하는 그녀의 모습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그 남자의 비밀을 알게 된 순간 그들 관계의 공범자가 된 것만 같았다.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어색한 표정 뒤에 섬뜩한 본성을 숨기고 있던 그 남자, 그리고 그의 끔찍한 과거. 그 모든 것을 모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여자친구. 그 사진 한 장은 나에게 단순히 불쾌함과 공포를 넘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깊은 윤리적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나는 이 사실을 묻어야 할까? 아니면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놔야 할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비밀을 혼자서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내가 우연히 알게 된 한 사람의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밤에는 잠 못 들고 샵 천장만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샵에 홀로 있는 밤에 그가 찾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상상에 시달렸다. 그 뒤로는 혼자 샵에 있을 때면 습관처럼 문을 잠그고 일을 하곤 했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선 기분이었다. 길을 걷다가도 버스 창밖을 보다가도 어딘가 김혜길과 닮은 뒷모습만 보이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몇 번이나 샵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젠틀하게 언제쯤 예약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었지만 매번 헛수고만 하자 그의 목소리가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왜 자꾸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받으면서 왜 나만 안 된다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함께 묘한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손님 예약이 정말 꽉 차서요. 다음 달에 다시 연락 주시면 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내 말을 끊고 짜증을 냈다. 내가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만큼 조용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만 그래요? 나 원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가는 건데. 그의 말은 단순한 불만 토로를 넘어 마치 내가 그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섬뜩함이 느껴졌다. 그의 목소리 끝에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나는 죄송합니다, 손님. 다음에는 미리 예약해주세요. 라는 형식적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미안했지만 나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범죄자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무서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턱 막혔다. 밤에는 잠 못 들고 샵 천장만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샵에 홀로 있는 밤에 그가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상상에 시달렸다. 그 뒤로는 혼자 샵에 있을 때면 습관처럼 문을 잠그고 일을 하곤 했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선 기분이었다. 길을 걷다가도 버스 창밖을 보다가도 어딘가 김혜길과 닮은 뒷모습만 보이면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마치 투명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지만 내 안의 세상은 이미 지진이라도 난 듯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개과천선. 그럴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단어가 가진 희망적인 의미가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의 왜소한 체격과 어색한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라는 끔찍한 진실은 내 이성과 감성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머리로는 어쩌면 그는 하고 생각하려 했지만 내 몸은 그를 처음 보았을 때의 불길한 예감을 기억하고 있었다. 밀폐된 공간에서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있었던 순간들이 자꾸만 되살아나 손끝부터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때 내가 느꼈던 미묘한 불편함은 이제 와 생각하니 나의 본능적인 경고였을 것이다. 그의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의 공포였다. 내가 겪은 일은 그에게는 그저 일상적인 내일 관리의 한 부분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내 삶의 안정감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건이었다. 나는 그의 끔찍한 과거를 알고 난 뒤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마주치는 모든 낯선 사람의 얼굴을 뜯어보았고 친절하게 말을 거는 모든 사람에게서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애썼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나의 동네는 이제 언제 어디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이 되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 끔찍한 진실을 남편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함부로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이 마치 입을 틀어막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이 사실을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다.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면 그로 인해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를 더욱 고립시켰다. 결국 나는 이 무서운 비밀을 혼자서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아가야 했다. 이 사회의 안전망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침묵의 의무 속에 가두고 있었다. 밤이 되면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잠 못 들고 샵 천장만 바라보며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상상에 시달렸다. 샵 문을 닫는 늦은 밤, 나는 습관처럼 여러 번 문을 잠그고 또 잠갔다. 자물쇠가 걸리는 찰칵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만약 그가 이 안에 숨어 있었다면 하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낮에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손님들을 응대했지만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선 기분이었다. 손님들이 떠난 뒤 텅 빈 샵에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가장 두려웠다. 밖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에도 창문에 비치는 그림자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던 나의 일터는 이제 언제나 긴장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